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성태 회장을 일컬어 노상 강도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봐주겠다는 주장이에요.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800만 불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주었다.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 다 빼고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 왜 국법법 위반으로 기소 안 하느냐? 안 하는 걸 보니 봐주는 거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주장을 하며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노상 강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몇 조간신문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김성태 회장을 노상 강도로 지목하고 있는 표현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아직 본격적인 진술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지난 2월쯤으로 돌아가 보면 김성태 회장이 술술 불기 전만 해도 민주당에선 왜 김성태를 깡패라고 부르느냐라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깡패가 아니다라더니 이제는 노상 강도다라는 주장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 누가 말했는지 찾아봤더니 김남국 의원이었군요. 들어보시죠. 장관님 발언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멀쩡한 기업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 이렇게 또 규정을 하셨어요? 저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했던 것이고요. 기억을 되새겨보고 당시 영상을 보니 확실히 당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는 아니 왜 기업인을 상대로 깡패라고 단정을 하느냐, 검찰이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했었던 게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깡패도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노상 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입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두 분께. 박정호 의원님, 네. 그때는 깡패라고도 부르지 말았더니 이제는 깡패보다 더 센 노상 강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깡패보다 노상 강도가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때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좋은 얘기가 진술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김성태의 마음을 도닥거려야 되는 거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죠. 적극 옹호하고 왜 법무장관이 깡패라고 지칭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조금 더듬어서 세 가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이 스마트폰 이렇게 뭐 하면서 진행됐을 당시에는 대북 사업이 교착돼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사업을 뭔가 뚫고 나가면 굉장한 그 대선 가도에 유리한 국면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고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그 곤란한 상황에 짜잔 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타나서 800만 달러, 80억 정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진행이 돼. 너무너무 이재명 당시 지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 이후에 쭉 우리가 다 아는 뭐 이화영 부지사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해찬 뭐 전 총리의 사무실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줄줄이 별의별 일이 쭉 다 왔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떨어가는데 굉장히 고마운 중요한 사람. 그래서 모친상의 비서실장까지 보내서 조문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바뀐 거예요. 지금 와서 김성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내 턱 밑까지 오는 또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김성태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지금 노상 강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똑같아요. 당신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오는 불리한 진술을 하면 유동규도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이화영도 나쁜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고 김문기 사장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야 되고 이제 와서는 김성태 전 부회장마저도 노상 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뭐 정진상 부실장도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도 다 뭐 저기 검찰에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증거 때문에 또 본인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직원이 민주당한테 불리한 직원이 가면 저는 정진상도 정신 나간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김용도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막판 가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나 모르는 당입니다라고 할 사람이에요. 이게 다 뻔한 그림 속에서 진행되어 오는 내용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그때는 깡패라고도 부르지 말라. 김남국 의원 포함해서 그때 친명계 의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깡패라고 부르던 한동훈 장관 탓하는데 한 장관보다 더 세게 노상강도다라고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리둥절하긴 합니다. 근데 그 해외 도피 중일 때와 예. 또 지금 구속 수감 중일 때 김성태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깡패였는데 뭐 지금은 아니다. 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렇게 하면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조폭 출신 기업가다. 그다음에 기업 사냥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뭐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 맞고요. 깡패도 맞고요. 사업가도 맞고요. 그다음에 구속 수감돼 있는 범죄 피의자도 맞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기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사업 수완도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검사 출신들, 변호사들 쫙 그냥 다 모아가지고 쌍방울 계열 회사에 사회이사로 다 또 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관예우 변호사들 통해가지고 요리조리 또 빠져나가려고 했던 뭐 그런 또 수완이 또 좋은 사람이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성태라는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전의 김성태와 지금의 김성태는 틀린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깡패, 지금도 깡패다. 아니, 그럼요. 예. 그렇다면 그때 왜 친명계 의원들은 깡패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한 장관을 다그쳤던 걸까요? 일종의 미스터리가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박주민 의원 등 한동훈 법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라고 한 그 표현, 드러눕지 않았는데 드러누웠다라고 연좌농성을 폄훼했다라며 모욕적인 표현이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또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눕고 이런 취지의 표현을 썼어요. 근데 드러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죠. 드러누운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드러누웠다라고 하느냐. 이 모욕적인 표현이다라는 박주민 의원의 반발입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 민주당 노골적인 사법 방해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은 못 느끼나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당한 것보다 사법 시스템이 모욕당했다라고 되치기 한 건데 김용주 의원님, 네. 박주민 의원의 지적은 드러누운 적은 없다라는 건데 그 말 그대로 보면 앉아 있었지 누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통상 표현을 할 때 연좌농성 항의할 때 어디 앞에서 드러누웠다, 항의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은 또 왕왕 쓰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한동훈 장관이 좀 더 조심해서 말을 했어야죠. 앉아서 때를 쓰고 이렇게 허질러 앉아. 예, 드러눕지를 않았는데 드러누웠다. 그거 가지고 말을 뭐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어쨌든 말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예. 뭐 어쨌든 뭐 한동훈 장관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 장관의 저런 센 발언의 배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불법 도박장,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은. 그리고 원래 소위 조폭 출신이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2006년, 7년에 소위 불법 도박장 개설로 들어갔을 때도 형은 안 살고 집행유예로 나올 만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작하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때 노상강도의 모친상에 조화 보내고 측근 보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뭐 자기 부지사는 노상강도로부터 노상강도한 돈을 받아 먹었다. 법인카드 받았었다. 네, 그렇게 한동훈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저 행태 자체를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죠. 한 장관 입장에서. 예. 그리고 이것은 왜 굳이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나설 일인가? 이재명 개인의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를 왜 손절하지 못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건 이재명 대표와 경기지사 시절에 벌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장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 장관이 저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저는 깡패거든요. 깡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한 장관 속으로는 순화된 발언이라고 봤을 겁니다. 조폭도 안 되는, 의리도 안 지키는 그런 놈하고 같이 일한 주제에 그게 한동훈의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으로 들어갔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위를 엉뚱한 데 남용한다고 봐요. 그게 한 장관 입장하고 내하고 같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씨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인정을 한 건데요. 함께 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법인카드 3억여 원 사용 혐의로 검찰은 기소한 상황. 수행비서는 뭐라고 진술 변화를 했을까요? 지난 3월에는 모두 내가 쓴 거다. 부지사님은 안 썼습니다. 라고 했다가 검찰이 증거를 갖고 수사의 강도를 높여오자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 법카 일부는 이화영이 쓴 게 맞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 김영주 의원님 말했던 것처럼 정법전 네네. 노상강도가 준 법카 일부를 본인이 임명한 부지사가 쓴 셈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상강도 아니에요. 노상강도는 뭐냐면 법적으로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돈 뺏은 사람이 그 강도거든요. 오히려 돈을 줬다. 김성태가 돈을 뺏겼지 돈을 뺏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은 미치고 활짝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북한 그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뜯겼는데 나를 갖다가 노상강도라고 하나? 그러면 노상강도 돈을 뺏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면 깡패는 맞을 수 있어요. 깡패는. 그런데 노상강도는 무슨 그 증거 있습니까? 오히려 돈 뺏겨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불쌍하기만 하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말이 이렇게 틀리고 하는 것들은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예요. 노예의 아웃,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화영 부지사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막 진짜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는 지금 임플란트도 빠지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안부수 그 회장이 징역형이 1심에서 나왔어요. 그게 3년 6개월이 나왔고 3년 6개월에 나왔죠. 그다음에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정원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국정원 조사 보고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그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 그 보낸 게 김성태 회장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의율이 됐을 뿐이지 여기에 이화영, 이재명 이렇게 공무원들이 끼이게 되면 800만 불 자체는 이거는 그 제3자 뇌물죄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 뇌물죄가 되거나 해가지고 완전히 국면이 틀려져 버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야기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선처를 바라고 다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입장일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